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산채권의 세 번째 시간, 파산채권의 인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별채권은 어떻게 하는지, 별채권, 부채권, 요건 및 효과. 별채권, 부채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채무재생법 제411조 소정이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 피담보 채권액이 파산 채권인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자 겸 담보물권 설정자이면 그 채권은 별채권, 부채권이지만 채무자 이외의자가 물상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채권, 부채권이 아닙니다. 별채권자는 그 별채권의 행사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13조 부족액 책임주의, 이걸 부족액 책임주의라고 합니다. 별채권자는 피담보 채권액 전액 및 그 원인 내에 별채권 및 그 목적물, 별채권 행사에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소위 예정부족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447조 제2항. 예정부족액을 신고하려면 사실 경매가 다 끝내야 됩니다. 끝나지 않고 예정부족액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임의 경매가 끝날 때까지 채권 시부인을 좀 유보하는 경우가 있죠. 별채권, 부채권에 대한 채권 인부는 별채권의 목적이 되는 피담보 채권액의 존부, 금액 및 예정부족액에 대해서 인부를 하지만 별채권자가 법 제5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제외 기간 안에 파산관진에 대해 그 권리의 목적이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채의 배당에 관한 배당 제외 기간 안에 파산관진에 대해 그 권리의 포기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는 배당에서 제외합니다. 별채권, 부채권을 단순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의 인부. 별채권자가 단순히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파산관제의 조사에 의해 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파산관제인은 신고채권자에게 별채권의 목적 및 예정 부족액을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만 인부를 하되 채권조사 시부인포의 비고란에 별채권, 부채권에 해당되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이는 배당 실행 시 채권 신고인이 별채권 실행 절차에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음에도 시인된 피담보 채권 전액을 기초로 배당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별채권이 없는 파산채권을 별채권, 부채권으로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신고채권자에게 별채권이 없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도록 보정을 촉구하고, 그래도 파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채권이 없는 파산채권으로 인부하면 족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채무관계 인부. 이제 현존액주의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의 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여 하는 경우 그 채무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액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28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여 하는 관계란 불가분 채무, 연대채무, 부진정 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또는 어음수표법에 의한 합동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다른 전부 의무자가 파산 선고 후에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 기타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채무의 전액이 소멸된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시 현존액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채무자하고 보증채무자가 있는데 그 원채권이 1억이고 보증채무가 1억이라 할 때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 시에 주채무자가 이제 5천만 원을 변제를 했더라도 보증채무자는 여전히 5천을 감액하지 않고 1억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산 선고 전에 변제 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파산 선고 전에 전부의 변제, 상계 등의 채무 소멸액이 있는 경우 파산 선고 시에 채권이 현존하지 않죠. 파산관제 해당 신고 채권이 전액에 대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 전에 일부의 변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선고 시에 현존하는 채권액이 파산 채권이 되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은 채권자가 변제 등의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를 한 때는 변제 등의 금액의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파산 선고 후에 변제 등이 있는 경우, 파산 선고 후에 다른 전부 의무자로부터 일부의 변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전액이 소멸된 경우가 아니나 파산 채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 후에 채권 전액에 대해서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취하를 권고하거나 이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 후에 일부를 변제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 현전액에 대해서 각각의 전부 의무자의 파산 절차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 후에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파산 선고 시 현존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각각의 전부 의무자의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의 합계액이 채권액을 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은 당해 채권자에게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불합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파산관제인은 당해 채권자의 배당 합계액이 채권액을 넘지 않도록 당해 채권자에 대해 채권 신고의 일부를 취하도록 권고하거나 일부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관계 인부. 보증인이 파산 선고를 받을 때는 채권자는 파산 선고 시에 가진 채권이 전액에 관해서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29조입니다. 그래서 주채무자인 법인과 보증인인 대표자 개인이 모두 파산 선고를 받을 때는 채권자는 법인에 대한 채권과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채권 양쪽에 대해서 각각의 파산 절차에서 그 현존액에 관하여 채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파산한 경우 파산 채권자는 주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채권 신고도 하고 또한 대표자 개인에 대해서도 부등채무 이행 청구권을 파산 채권으로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채권자가 법인과 대표자 개인 모두의 파산 절차에서 전액의 채권 신고를 하더라도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존액주의죠. 보증인이 구상권의 인부, 사전구상권.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은 보증인의 신고에 대해서 이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라도 파산관제인은 장래의 신고 가능성을 고려해 이중으로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인의 신고에 대해서 이의를 하고 채권조사 기일까지 채권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 이의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주채무자하고 보증인이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사후구상권. 파산 선고 후에 보증인이 일부 변제를 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파산 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채권자가 파산 선고 시 가진 채권 전액이 파산 채권이 된다고 했죠. 파산 선고 시 현존액주의입니다. 일부 변제를 한 보증인은 그 구상권에 대해서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은 보증인의 구상 부분의 신고에 대해서는 이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산 선고에 보증인이 전부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파산 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변제를 수령한 파산 채권자에게 신고 채권을 취하시키고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파산 채권로서 신고하게 하거나 혹은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 명의 변경 절차를 받은 뒤 배당에 참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변제를 하면은 보증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 구상권자가. 상계 가능한 채권 신고 채권은 어떻게 한 것인가? 파산 채권자가 파산 재단에 대해서 파산 청구 전에 생긴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상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한 경우에 파산관제인은 상계 예정액이나 채권 감소 예상액에 대해서 이의를 진술하고 잔액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의를 하지 않고 신고 채권을 확정시켜버리면 그 후 파산 채권자가 상계 의사 표시를 한다든지 제3자가 변제를 함으로써 채권액이 감소되더라도 파산 채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취하를 하지 않으면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산관제인은 상계 가능하고 상계하는 것이 파산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계할 수 있고 그 부분 채권에서 일부 소명한 것으로 이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상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생략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생략하죠. 파산법인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신고채권, 파산법인의 대표자 등 구경영진 등의 신고채권에 대해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한 이들에 대해서 책임 취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채권을 다른 신고채권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면 파산채권자 입장에서 보아 도의적으로 석연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관제는 신고채권이 취하를 권고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비춰 이의를 진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가수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고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채권, 장래의 청구권. 정지조건부 채권은 채권을 그 전액을 파산 채권으로 하기 때문에
장래 발생한 채권이 금액에 이의가 없다면 채권조사에서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정지조건 등이 파산 절차 중에 성취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서 일반 파산 채권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고, 정지조건의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설회사에서 그 하자보증 같은 거죠. 파산 선고 시부터 조건 성취 시까지,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해야지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파산 선고 시부터 조건 성취 시까지 중간이자 상당분이 후순위 파산 채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장래의 청구도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성립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정지조건부 채권과 같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상 정지조건부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정지조건부 채권 등은 발상 자체가 불확정하기 때문에 조건 성취 등이 미확정인 동안에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중간 배당에 있어서는 정지조건부 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에 해당되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배당액을 임치하고, 정지조건부 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이 최후 배당에 관한 배당 제외 기간 안에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때는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임치금은 이제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 제한이 됩니다. 실제 이거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경험이 없어갖고 이거 뭐 잘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메커니즘이 실제 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개인 파산에선 정지조건부까지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제 그 아까 장래의 청구권 혹은 정지조건부 채권, 그 구상권 같은 거 있죠. 장래 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물어주는 거, 그런 경우는 드문, 아주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파산관제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일단 정지조건부 채권 등 장래의 청구권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채권의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시인을 하되 최후 배당의 대여기간 경과 전에 권리행사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는 경우 배당에서 제외합니다. 예컨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대차 계획 종료 후 명도가 완료된 시점이 연체차인 기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취득한 일체의 채권을 보증금부터 공제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그 잔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채권 조사의 시점에 명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래 발생한 금액을 확정할 수 없지만 인부는 계약성의 방한 예정액에 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후 배당의 제외기간 경과 전에 명도가 완료되고 정지조건이 성취한 경우에는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뒤 실제 보증금 반환 채권의 금액이 명확해집니다. 이 경우 연체 차임 기타 공제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배당 가입 요건인 권리 행사가 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명도에 의해 현실화된 금액을 채권재편의 비고란에 기입한 뒤 채권조사에서 확정된 채권의 금액에 상관없이 현실화된 금액에 기초해야 배당표를 작성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배당 절차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장래 채권이나 조건부 정지 채권은 사실은 뭐 경험해보기 전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는 이제 그 각 채권, 별채권, 그 다음에 그 구상권, 그 다음에 사전구상권, 사후구상권, 주채무와 보증채무, 뭐 현존액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배당 업무를 하면서 익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 채권의 어떤 인부에 대해서 뭐 대부분 이제 저당권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제인도 임의 경매가 있는 거는 끝날 때 채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 같은데 자기네가 다 받았으면 신고를 안 하죠. 100% 다 받았음. 근데 다 받지 못하고 뭐 일부 남아 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을 파산 채권을 신고합니다. 그럼 대부분 인정하면 뭐 간단하죠. 근데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 채권 신고를 하면 은행이 아직 경매가 안 끝나서 자기네가 예정 부종액을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일단 배당에서 제외하고, 그죠? 예정 부족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뭐 최후 배당 기간 안까지 안 한다 그러면 만약에 실권시키죠. 은행은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100% 받을게 확실하다 그러면 굳이 신고를 안 해도 되죠. 별채권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못 받을 때는 이제 경매 끝날 때까지 놔두고 채권 시부인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이런 뭐 배당 예정액 부족액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하진 않습니다. 이거 아마 옛날에 법규가 1회 기일에 무조건 채권 시부인을 채권 신고를 해야 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죠. 의무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이 다 바뀌어서 환가가 예정돼야지 이제 채권 시부인을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예정 부종액이라든가 이런 거, 장래의 채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에 일어납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